그냥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는 관심 계속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의 클로즈 루프 시스템 계속 주목하셔야 될 거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 쪽에는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다. 전고체 배터리 이슈는 어쨌든 지속될 것 같다. 이 차 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차 전지 동향 산업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2차 전지는 작년 하반기부터 가을 이후부터 계속 캐즘 구간 진입했다라는 말씀드렸고, 네. 캐즘 구간에 어느 시점에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 자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면 자동차 업체, 셀 업체, 양극재 업체들 네.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다음 분기 전망. 대체적으로 1분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네. 얘기를 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가 되면 좀 상반기보다는 좋아질 것 같다. 이게 전반적인 기조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근거로 보면 일단은 상반기는 조금 슬로우할 것 같다. 네. 그리고 하반기부터 조금 따뜻해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인터배터리 데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에코프로츠 관계자 뭐 이런 쪽 몇 분들하고 여쭤보면 전체적으로 24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즘 구간에서 지금은 이제 생존을 위한 경쟁,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작년 4분기 때 어쨌든 리튬이 폭락을 하고 지금 현재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구간, 그런 정도로 지금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전반적으로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리튬 관련해 가지고는요, 계절성이 좀 있습니다. 리튬이 겨울에 채굴이 잘 됩니다. 아,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은 건조해야 돼요. 습하면은 채굴하기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채굴량이 많습니다. 그럼 공급량이 많으면 겨울에 아무래도 가격이 낮겠죠. 그러겠네요. 거기다가 리튬의 주 수요처가 전기차 아닙니까? 전기차가 요즘 그 충방전 문제 때문에 네. 작년 겨울에 난리 났었잖아요. 네. 겨울 되면은 차가 덜 팔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리튬 수요도 또 줄 거 아니에요. 공급이 그렇죠. 느는데 리튬 수요도 줄고. 그러니까 리튬이 바닥이고, 거기서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전기차 판매량도 늘고, 그다음에 채굴량은 거꾸로 줄기 시작하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조금 고개를 드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자료들 나온 게 글로벌 이코노믹에서는 그 간폭 리튬이라고 이게 중국 업체인데 여기서도 지금 중국 리튬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근데 이전에 중국 당국이 환경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광산을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게 리튬 생산하는 양 자체가 줄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다가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미국 투자은행 이런 쪽에서 지금 가격적만 뒤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14일 날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기사 한번 보시면 리튬은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거 외신 기사 그냥 제가 그대로 카피 뜬 건데요. 그냥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리포트에 보면 이거 그 리포트를 그대로 저기 컴퓨터로 한글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리튬 선물이 미쳐가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호피움이 아니라 행복을 호피움이라고 번역을 해놨던데 콘텐고 쪽이 시장에 계속해서 행복함을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SQM도 역시 이거 리튬 회사인데 24년이 리튬 판매량이 한 5에서 10% 정도 증가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은 20% 성장할 거로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튬은 바닥 찍은 것 같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E 리서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올해 전기차 시장 성장률을 16.6%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럼 되게 작잖아요. 그러게요. 30%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그 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안을 보시면 유럽은 25.7% 성장하고요. 그다음 북미 쪽은 25.7% 역시 성장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중국이 성장률이 확 떨어집니다. 여기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중국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중국. 네. 중국이 지금 보시면은 24년, 25년이죠. 여기가 중국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성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맞네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성장률은 16.6인데 지금 S&E 리서치 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북미는
성장률이 거의 30% 수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아마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전방업 인터배터리 데이 쪽에서 만났을 때 그래도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작년보다는 좀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될 것 같다.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FEOC로 인해서 중국산 부품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해주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상 차량이 확 줄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대상이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봄 지나면서부터는 전기차 판매량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시군요. 그 이사님께서 인터배터리 데이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갔다 오시면서 얻은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3월 8일 날 갔다 왔고요. 그때 갔을 때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첫 번째 저는 원통형 배터리 46파이 요거 이제 확대되고 있다. 이제 본격화될 것 같다. 아마 엔솔이 24년 말, 그다음에 이제 SDI가 25년 양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전방 업체가 지금 GM이나 폭스바겐 이런 쪽이고 삼성은 뭐 스텔란티스하고 그다음에 BMW 이 전방 업체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46파이 쪽으로 해가지고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 삼성은 그 모델을 4개 정도를 만들었더라고요. 46파이에서 이제 그 크기 자체를. 그다음에 요걸 검증한다고 제가 이제 알루미늄 캔이나 니켈 도금 강판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관련 업체들 가가지고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주문 네. 이런 얘기를 살짝 여쭤보니까 얘기들이 좀 오가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솔이 올 하반 연말 그다음에 이제 SDI가 내년 초라고 그랬었으니까 올 하반기부터는 이쪽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 한번 분위기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기사도 좀 나오고 있었는데 에코프로가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라고 요거를 이제 기술을 완성을 해서 요게 이제 말하자면 오폐수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타운 내에 그 폐배터리 만드는 리사이클링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구체 그다음에 이제 그 양극재 네.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체인에서 돌아가게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불순물, 오폐수 이런 것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끔 네.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현재 완성이 된 데는 에코프로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이제 그 최근에 보니까 포스코홀딩스가 광양에 리튬 필바라 리튬 공장 시운전하면서 오폐수 문제 때문에 조금 애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도 뭐 처음에 그렇게 애를 먹다가 이제 잡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긴 한데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 기술을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수출이 한다 팔 수도 있고요. 네. 한 대 설치해 주면서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원가 절감 효과가 크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갔을 때 그 에코프로 그룹 내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밸류에 추가될 수 있는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포텐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사실 인터배터리 데이에서 가장 핫했던 건 전고체 배터리죠. 뜬금없이 SDI가 뜬금없이라면 이상한데 원래는 사실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에서 제일 계속 이제 얘기를 해왔었고 제일 앞서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SDI가 갑자기 27년에 양산한다 발표를 하면서 관련 주식들을 뭐 해서 다 쫙 올라버리고 SDI도 주가 오르고 했잖아요. 된다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배터리 3사에 가서 다 여쭤봤었어요. 그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양산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 상대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정해져 있느냐. 두 번째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캐파라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캐파로 할 계획이냐. 네. 세 번째는 이게 지금 그 전고체 배터리가 NCM 만드는 것보다 훨씬 원가가 비싸요. 양산을 해가지고 이게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결국은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네. 양산을 강조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그럼 NCM도 필요 없고 LFP는 더 필요 없고 뭐 NCM 만들면 다 끝이야 이런 어떤 개념이냐.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들 하신 걸 종합해 보면 NCM은 그냥 그중 하나 배터리 전체 시장에서 작은 부분일 가능성. 그 이제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게 한 3 내지 5%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슈퍼카 같은 이제 차에 장착이 되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삼성 SDI에다가도 이제 이런저런 여쭤보면서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그게 된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는 사실 이게 27년 양산 될까 안 될까를 떠나가지고 저는 일단 회사의 의지 표현인 것 같다는 느낌. 네. 삼성이 요즘 달라졌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옛날 같으면은 뭐 좀 알아보려고 뭐 기밀이라고 해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갑자기 먼저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보면은 AI 가속기 그 마하원이던가요? 갑자기 연대 네. 출시한다 뭐 이러면서 확 내가지고 또 흥분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고 그게 된다 안 된다 할 때에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뭔가 어필하려고 하는 느낌. 전 살짝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렇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이슈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은 가지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사실 저는 시장에서는 크게 반향은 안 줬는데 셀투백 배터리 개발했다. 얼마 전에 왜 중국이 LFP 배터리 개발하면서 셀투백으로 개발해서 이제 셀투백 배터리를 내놓으니까 이게 무슨 뭐 배터리도 더 집어넣게 되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주행 거리가 뭐 NCM만큼 늘어나고 막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검증도 안 된 뭐 1000km 간다는 얘기도 하고 막 네.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은 이제 결국 NCM에서도 그걸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죠. 이건 LG에서 이제 한 건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파우치형에 대해서는 결국 나중에서 전고체를 갈 때는요 파우치형이 가장 유리하대요. 그래서 파우치형에 대해서 이제 좀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파우치형의 한계가 뭐냐면 표준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업체들한테 이렇게 표준화돼 있으면 너 얼마에 줄래? 너 얼마에 줄래?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제 그런 좀 한계가 있기는 한데 전고체에서는 이게 가장 좀 효율도 높고 안정성도 좀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 듣고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 가지고 그냥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는 관심 계속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에코프로의 클로즈 루프 시스템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주목하셔야 될 거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 쪽에는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슈는 어쨌든 지속될 것 같다. 그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전고체 배터리 상황이 좀 궁금한데 진짜 이게 꿈의 배터리라고도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이게 얼마만큼 진행되고 27년에 진짜 양산이 될 수 있는 건지 진짜 가능성이 그 이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아. 하고요. 사실 그 원래 예고했었던 거대로라면 토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었었어야 되고요. 그걸 또 한 번 연기했어요. 네. 근데 또 연기했거든요. 그래서 28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LG 에너솔루션도 한 번 연기해서 지금도 뭐 이제 요즘 얘기하는 거는 28년 이후인데 뭐 한 2030년 전으로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SDI가 27년 양상 목표다 이렇게 이제 치고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그냥 느낌에는 그건 일단 의지 표현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지금 주요 배터리 양산 계획 나와 있는 거 요게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선대인 TV에서 나온 거를 어느 분이 캡처를 하셔가지고 네. 그 텔레그램에 올려놓으셨길래 제가 출처는 손대인 TV로 해가지고 이거를 인용을 했는데 보시면 이거 46 시리즈는 원통형이죠. 네. 뭐 보면 24년 하반기 그다음에 이제 요거 46파이 요거 삼성은 25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아셔야 되는 게 2170 배터리 만든다고 46파이 못 만들어요. 네. 기술적으로 이게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애들은 이거 시제품도 못 만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굉장히 시장에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드니켈 이거는 코발트 프리 망가니치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LFP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도 지금 준비를 해서 빠른 거는 25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들어 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가 LG에서 지금 이제 얘기했었던 건 26년 이후 그 다음에 저기 삼성이 지금 황화물계 전고체 해가지고 27년 이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날 얼핏 들어보니까 음극재가 거의 음극재 없이 만들어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자료를 조금 더 가져온 건데요. 양극재하고 음극재 소재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 전고체 배터리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좀 설명을 하면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서 보시면은 이제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죠, 분리막이. 네, 그리고 이제 이 전의 질이 액체인데 고체로 바뀐다라는 거. 뭐 그런 정도 차이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는 이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높은 안정성, 그다음에 성능 저하를 개선할 수 있다, 충전 시간을 줄인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게 또 이제 전고체다 보니까 이 고체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온 간의 이제 이동이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거꾸로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좀 약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기술적인 단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배터리의 출력이 저하된다라는 얘기. 요거를 이제 개선을 해야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뭐 완벽하게 이거를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고 앞으로 잘 되길 바라고 응원하는 거는 뭐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아마 저기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전고체 업체들의 그 개발 타임라인을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그 캡처를 하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고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주로 삼성 SDI,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을 좀 주목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큰 회사 기준으로 하면은 삼성 SDI입니다. 근데 또 삼성 SDI를 크게 또 주목을 했던 이유가 27년부터 양산한다니까 첫 번째.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술이 삼성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이제 하던데요. 그게 영어로 단어를 만들었었는데 제가 잊어먹었어요. 그 P로 시작하는 건데 뭐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27년 양산을 얘기했는데 그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SDI가 밸류가 싸거든요. 네.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밸류가 엄청 싸기 때문에 시장에서 진짜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했었던 거죠. 그래서 SDI 쪽이 가장 일단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극재 쪽은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잖아요. 이제 네. 그 안에 내용 구성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 만들어내는 그 업체들은 어차피 우리나라 그 관련 소재 업체들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일부 업체들이 뭐 황화물계 뭐를 개발을 했다 해서 작은 회사들이 움직이고 하는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